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주식부터 파생 상품 등 이 투자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이 겪었던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비롯해서 각각의 투자의 고민과 문제점 제시해드릴 겁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샵 3989 이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국내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이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오늘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이 생방송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김본스타님과 슈퍼개미스타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김본스타님. 자, 오늘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좀 코스닥은 급등했고, 이 코스닥은 660선을 탈았는데,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현재 코스피는 2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6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김본스타님 노란통 메신저에서 거의 페스티벌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셨고, 남은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필 오늘 시장에서 네.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코스닥 급등 나왔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토겐스탁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 모두 다 오늘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매지온, 뭐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 G3 종목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ENF 테크놀로지, ABL 바이오 뭐 전부 다 뭐 급등을 하면서 너무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일희일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좋았다가도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분명히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물론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월 랠리에 어떻게 보면 1월 약간 1월 효과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암시를 주는 약간 그런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이틀 동안 코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주장했던 2200포인트, 오늘 코스피는 오늘 안착을 했고요. 오늘 네. 안착을 했는데 뭐 윗꼬리 달린 게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올해까지 2200포인트, 1월까지 해가지고 1월 초까지 해가지고 2240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2240에 거의 왔죠. 거의 왔는데 이제 좀 더 가야 됩니다. 물론 더 가야 됩니다만은 2240까지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코스닥 660, 제가 11월 말 장 안 좁을 때부터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코스닥 660, 코스피 2200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 만약에 안 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올 뻔했어요. 제가 너무 좀 너무 강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갔다는 부분. 그 부분 661.24포인트의 코스닥이 이틀 동안 급등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위에 고점이 672선이 고점이 있습니다. 고점이 네. 있는데 저는 2240과 672선까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IT 소부장과 바이오, IT와 BT 이 두 가지를 담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번 장 오늘 급등했을 때 정말 소외감을 느끼셨을 네. 거예요. 근데 다만 토겐스탁에서는 제가 IT, BT를 노래를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시청자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뭐 종목 얘기할 때마다 뭐 다 IT, BT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도 무슨 IT, BT인 줄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는 중국 소비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일단 충분히 갈 수 있다. 더 여러 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랠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연초에 약간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1월이 실적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실적 시즌.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논밤 나오잖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1월 효과를 만들어내냐 안 만들어내냐는 여기 1월 첫 주에 다 갈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1월 첫 주까지 지표 발표에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은 뒤에 실적 시즌은 별거 없어요. 실적 시즌은 눈높이를 낮춰놨다가 실적 시즌 되면 다 서프라이즈 와 좋아 이렇게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표를 좀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슈퍼개미스타님, 자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비롯해서 올 한 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역시 좀 꾸준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선 오늘 네. 이제 탈환을 했죠.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양 시장 모두 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하반기 때 좀 마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지금 반도체 업종이 거진 다 주도를 네.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좀 그려주면서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거진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의 호황은 좀 지속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종을 좀 유념하면서 좀 보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와 주면서 네. 차트는 이제 우상향 추세,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30포인트가 단기 저항에 좀 부딪힐 수는 있지만 상반기 1월 효과까지 좀 기대를 좀 해보면은 235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업황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좀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GDP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민감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내년 상반기 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일단은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의 참견, 우리 이제 연말 특집이기 때문에 사연보다는 오늘 좀 이슈 위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퀴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송 시간 내 노란통 메신저 그리고 별톡방에서 토겐스타 게시판 이 사연이나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 두 분께요. 올해 이 증시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혹은 이 순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좀 참 많은 이슈들과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 아메리칸 퍼스트,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워낙에 정말 이슈가 많았어요. 네. 이 두 분이 봤을 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증시 관련된 사건 그리고 순간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뭐 일단
저는 2월에 네. 상당히 쇼크를 안겨줬던 음.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네. 끝났잖아요. 저는 사실 노딜 느낌이 났어요. 이제 나 언제 알았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박차고 나가면서 분위기가 험하게 그때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경협주가 그때 이후로 회복을 전혀 못했던 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때가 참 대단히 좀 중요한 순간이지 않았나. 그때 좀 경협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했던 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날이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6월 27일 날.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HLB 리보세 날이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를 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발표하셨어요. 또 우리 진 회장님께서 HLB 진 회장님께서 아니 탑라인에 대조군 플라시보 대조군 그러니까 약을 쓸 때 임상 실험할 때 주평가 지표로 쓰는 게 뭐냐면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대조군으로 2대1로 나눠가지고 투여를 다음에 거기에 진행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주평가 지표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대조군 플라시보 대조군 쪽에서 그 원래 진짜 약 썼던 거하고 별 차이 없게 거의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물론 네. 생존기간 OS 생존기간이 조금 진짜 약에서 조금 더 길긴 했는데 가짜 약 쓴 것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간과했던 거죠. 임상 실험에 있어서 가짜 약을 썼던 분들이 이분들 다 위암 환자실 텐데 아무 약도 먹지 말고 이 가짜 약만 먹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뭔가 다른 치료를 받았겠죠. 메디컬적인 치료를 받았겠죠. 그럼 생존기가 좀 늘어나 버렸어요. 그게 다 그거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지금 현재 뭐 옵디보, 론서프 이미 출시된 네. 항암제들에 비해 거의 압도적으로 특히 일본 약 론서프보다는 압도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본 약을 좀 약간 좀 너무 강조해서 좀 그런데 그 약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 드린 네. 거예요. 근데 일단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때 발표를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6월 27일 날 제가 HF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HF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날 진짜 끔찍했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HLB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날 급락 장대 음봉 맞고 저희 이거 손절도 못했습니다. 제가 손절 정말 칼같이 하는 걸로 유명하고 네. G3 종목회담에서 10% 손절 넘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한 종목 있을까 말까. 네. 수익은 뭐 2, 3, 40%뭐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HLB 100% 넘게 내셨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날이죠. 7월 1일 날 이날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우르르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바로 그거죠. 이제 어떤 거냐면 공매도 쳤던 걸 환매수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바닥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고 9월 30일 아직도 잊지는 않습니다. 9월 30일 유럽 임상학회 이날이죠. 이날 유럽 임상학회 때 나머지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완전히 극적인 대반전이 있었죠. 대반전이 있어서 저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는데 물론 그리고 190%가 넘는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 이렇게 매매하면 사실 이렇게 좀 하면 이제 쉽진 않아요. 멘탈적으로도 좀 쉽지 않고. 신들렸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네. 이거 전혀 정반대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신들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건 멘탈적으로 힘들게 손실을 엄청나게 본 상태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났거든요. 반토막까지 난 상태에서 추가 매수해서 다시 그리고 수익을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매매는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수익은 많이 냈지만 상당히 같이 하신 분들이 좀 힘드셨던 그런 경험이었고 또 G20 정상회담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이때가 이제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날 이후로 대결 국면이었던 미중 간에 약간 화해 분위기로 협상 분위기로 바뀌면서 미중 1차 협정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좀 중요한 날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HLB는 제가 자랑한 건 아니고 저는 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에 아직도 기억난 게 12월 동시만기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날 제가 TV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12월 동시만기일 상방 그리고 그날 지수 바뀐다.
틀렸으면 못 나올 뻔했습니다. 일단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날 지수가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었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가 발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다 이러면서 막 수혜주 찾기에 고심이었었는데 저는 국내 발병했는데 관련주들 움직임보다 사실 우리나라 초기 대응이 사실 걱정이었어요. 네. 걱정이었는데 초기 대응이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다. 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프로피스타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 정부가 너무 대응을 잘할 것 같아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사면 안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정말 그게 맞았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대응을 잘 해주셨고 그런 대응 덕분에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첫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처음 걸린 그 농가에서 첫날 바로 신고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돼지고기를 싼 가격에 먹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에 힘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양동농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에 수익 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서민 경제, 서민 팍팍하지 않습니까? 경제 이런 경제에서 서민 경제에서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 안정시켜 주시고 힘들게 고생해 주신 그런 분들에게 사실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는 좀 어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2019년도 그래도 가장 이슈는 이제 무역 전쟁, 미중 네, 무역 전쟁 이제 좀 맞습니다. 긍정적인 네. 분위기로 한 해가 좀 마감이 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일단 뭐 트럼프 성격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뭐 으쌰으쌰 뭐 그렇죠. 좋은 분위기로 네. 만들어 가다가 테이블에 앉으면은 자꾸 돌고 테이블에 앉으면은 돌고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이제 중국에서도 네. 이제 한두 번 당하니까 자기도 이제 넘버 2인데 그냥 무너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또 만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중국에서도 몇 번 틀었던 경험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스캔들을 아마 터뜨렸을 거라고 네, 맞습니다. 예상을 좀 하는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제 서로 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이제 무역 협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2019년 마지막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협상이 좀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 주어가지고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솔직히 한 2년 동안 수급이 너무 없었습니다. 시장 수급이 너무 없었고 거진 대부분의 민감주들, 지수 관련주들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2019년도 가장 좀 주의 깊게 좀 보면서 핫 이슈에 좀 봐야 하는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좀 가장 인상적인 종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좀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버스타님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HLB 당연히 네.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올 한 해 1년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항상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얘기를 드릴 때 토게스탁에서 이제 문자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 문자 내용 그 시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의 기준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맨날 시종가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장중에 안 삽니다. 장중에 아예 장중에는 거래 안 하고 그냥 시종가로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캔들 보고 시가 종가 보면 답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수익률표를 쫙 봐봤거든요. 근데 연초에 제가 힐라코리아랑 셀리버리로 너무 자만했더라고요. 셀리버리로 100몇 프로씩 수익 내고 하니까 막 제가 최고인 줄 알고 너무 자만을 하다가 5월 이후에 좀 수익률이 뒤집어졌는데 이 포인트도 좀 웃겨요. 제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노란통 메신저에다 다 보내드렸어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렇게 여행도 좀 가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저는 못 지켰던.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5월 이후에 좀 수익률이 뒤집어졌다가 6월에 정말 대위기가 왔죠. HLB 때문에.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살려준 데가 있습니다. 저를 살려준 곳이 바로 일본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그 수혜주들을 제가 쓸어 담으면서 국산화 수혜주들로 수익을 다시 반등을 일으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소재 수출 금지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본 거 네. 쓸 일도 없겠지만 네. 예, 안 그래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정말 애국심 고취시켜줘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하고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일본 소재를 절대로 안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본이 무릎 꿇고 당장 빌어도 안 쓰겠다는 맞아요. 각오를 전 다시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업계 관계자 IR 미팅 같은 데 가면은 꼭 얘기해요. 절대 쓰지 말아라. 예, 특히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삼성전자, 현대차 이 대기업이 문제인데 중요한 건 대기업이 지금까지 일본에 납품 받았던 게 문제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업 말고 이제 중소기업들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에 대한 개발 이런 개발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준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저도 이때 반등을 했거든요. 저도.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FNF, 젠백스, SNS텍, 메지온 뭐 그 이후로는 뭐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요약하자면 올해 인상적이었던 종목 HLB와 일본 소재 수출 규제 수혜주들. 정말 저는 일본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굴지 IT 대기업들에 약간 많은 피해를 준 것도 맞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계기로 좀 잘 활용해서 2020년에는 일본 소재가 단 하나도 수출이 안 됐습니다. 수입을 안 맞아요. 했으면 우리나라가.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는 좀 인상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했었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네. 플레이 위드라는 플레이 종목이 위드, 네.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좀 남는데요. 이 종목이 제가 좀 접근했었던 이유가 이제 수급이 엄청나게 좀 붙는 흐름이 좀 보여졌었고요. 바닥 부분에서 네. 지지를 좀 튼튼하게 좀 바꾸는 좀 있었었는데 모든 시장 조정에서도 일단 네. 좀 버텼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버틴 이유는 일단 수급이 강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고 생각이 판단이 좀 되어가지고 한 4, 5개월, 4, 5개월 정도 좀 네. 버티면서 보유를 좀 하면서 물량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크게 상승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0%밖에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매수가에서 500% 이상 상승을 해준 종목이기는 한데 네. 150%밖에 수익을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금적인 면에서 제 매매 스타일, 투자 스타일이 네.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들었으면은 좀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좀 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보통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150%밖에. 예.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기억에 좀 남으면서 이거를 원래는 5일선 대응을 할까도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네네. 크게 흔들릴 때는 5일선 대응을 하고 물량을 좀 남겨놓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좀 했었는데 네. 보유하는 기간에 실적이 조금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150%에서 만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올해는 네. 좀 기억이 좀 남습니다. 150%도 네. 대단하죠. 상당합니다.